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보신 게 사례집 문제 4-1을 좀 변형한 거죠. 4-2가 이제 65페이지에 있는 건데, 세 번째 줄에 A의 진료비 지급 거부는 처분인가? 그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처분이라면 갑이 거부 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신청했을 경우 허가 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취소송, 항고소송으로 소변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고요.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로마자 2번의 진료비 지급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서는 거부가 나오면 1, 2, 3이 뭐예요? 신청권 핀 2번이 뭐예요? 0, 3이 뭐예요? 0, 신공영을 써줘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바로 이제 4번의 판례로 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은 이제 안 써준, 여기는 이제 안 써준 문제점이 있다. 1번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2번 공권력 행사의 거부인지 여부, 3번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 신공영 이제 안 쓰고 바로 4번으로 갔더라. 그래서 1, 2, 3번을 꼭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에 이제 금전지급 거부의 경우에 양가로 1번의 판단 기준을 좀 더 정확히 써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 잘 이해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지, 거꾸로 말하면 거부하면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사안 포섭할 때 거부를 하게 되면 진료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갑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안 포섭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그럼 얘는 이제 문제점을 쓸 때, 문제 소재나 이렇게 문제점을 쓸 때 21조, 행소법 21조, 2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조는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이고 22조는 소송 중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법에 없으니까 일반법인 민소법에 의해서 소변경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행소법상의 소변경을 써주신 분은 쟁점을 정확히 모르신 거예요. 이건 행소법 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사례집의 75페이지에 보면 로마자 4번의 오른편의 로마자 4번의 1번 문제점에서 두 번째 줄에 특별법인 행소법 종류 변경 소변경 21조 처분 변경 소변경 2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법이 없으니까 민소법으로 가서 민소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소변경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 쟁점인데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소개할 때 판례 7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판례를 소개할 때 수서법원인 민사법원이 지금 이 사안의 민사법원이 전주 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잖아요. 합의부가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관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추가한다면 만약에 이제 갑이 소변경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성명권을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성명권은 갑이 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 성명권을 써주는 거지 갑이 지금 소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소변경을 써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판례 문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판례 문구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 한다면 신청한다면 법원이 허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질문에 맞지 않는 사안 해결이에요. 성명권 행사 써주는 거야, 안 써주는 거야? 사안 해결할 때? 안 써주는 거야.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안 했을 때 성명권 행사하는 거란 말이야. 이 질문이 있어갖고 말씀드린 것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신청권 내용은 기본서에 기본서의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기본서 10페이지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에서 맨 위쪽에 10페이지 맨 위쪽에 동그라미 1번 부정설 가로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안 판단의 문제로 볼 거냐. 동그라미 2번에 긍정설이 이제 판례 입장인데 가로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송 요건의 문제를 볼 거냐. 근데 소송 요건의 문제를 볼 때에도 그 다음에 박스에 심화에 동그라미 2설 소송 요건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신청권 문제를 기억 처분 개념은 부작위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2조랑 1호가 처분이고 2호가 부작위잖아요. 부작위. 근데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거부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거부 처분이고 없으면 부작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 단계에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상 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소수견해 이거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소송요건 대상 적격으로 보는 견해. 근데 니은번에 원고 적격과 관련된다는 점을 논거로 원고 적격 문제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동그라미 2번의 긍정설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 별도의 3설 원고 적격 문제로 보는 견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대상 적격 문제로 보든 원고 적격 문제로 보든 동그라미 2번의 소송요건의 문제로 보는 견해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판례가 이제 대상 적격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논거를 쓸 때 긍정설에 의하면 2조랑 1호를 논거로 하지만 근데 원고 적격 문제로 보면 (12조를) 논거로 쓸 수 있겠죠. 12조. 그래서 이게 별도의 학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교재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개하는 교재가 있는 것 같은데 대상 적격의 문제로 보든 원고 적격의 문제로 보든 동그라미 2번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부작위에서는 그렇게 써놨죠. 한번 부작위 한번 볼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송. 부작위의 경우에도 166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1번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168페이지에 박스에 로마자 3번 3분의 1점의 박스에 원고 적격 신청권을 원고 적격 문제로 본다면 부작위의 경우에 이제 원고 적격은 36조니까 만약에 취소송이라면 12조를 논거로 들어야 되겠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송의 경우에는 36조에 대한 해석론이란 이 말이에요. 어쨌든 좀 깊이 가는 것이고 자, 오해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동그라미 1번의 긍정설이란 말은 본안의 문제로 보는 거야? 소송 요건의 문제로 보는 거야? 소송 요건의 문제로 봐서 대상 적격이든 원고 적격이든 충족을 하려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구라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법령상이 아니라 조리사기인데 조리사기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너무 엉뚱한 애가 소송 제기오면 잘라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도 않은 애야. 제가 이제 예를 들어는 게 아파트 짓겠다는데 철근 4개 이런 거 하나도 안 갖추고 건축허가 신청했어. 그런 애에 대해서 제가 답해줘야 돼? 제가 강남구청장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답해줘야 되냐고. 응답을 내가 왜 해줘야 되냐. 그 정도로 잘라주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박 사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얼토당토하는 애들이 신청이 올 때 잘라주는 거라고.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 법령에 응답 신청권이 없을 때, 그럴 때 얘네들 어떻게 잘라줄 거냐? 각각 판결해서 잘라주자. 조리가 뭐야? 사물의 이치죠? 사물의 이치가 뭐야?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식들까지 내가 응답을 해줘야 돼. 이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 말하면 내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답을 자제해 왔는데, 자꾸 굉장히 대단한 것 얘기하는 것 듯한 그게 아니라고. 거기까지만. 아니, 사기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서 허가 신청하는 것도 해줘야 돼, 내가 대답을? 다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승민 나쁜 새끼다.
근데 내가 대답을 해줘도 되냐고. 굳이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그거 똑같은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